자, 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0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50분입니다. 자, 가상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자, 월봉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자, 월봉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예요. D, 여기 자, A는 저항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현재가 T4 저항이에요. 그리고 B는 P3 저항. 그죠? 이게 P3 저항이고, 이거는 T4 저항이고, 요거는 P3 지지고, 요거는 P4 지지예요. 이거는 전고점. 예. 지금 일단 저항을 들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저항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항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행위를 잘 보세요. 한 가지 행위를 하고 들었어. 그 뭔지 아시는 분? 저게 비트코인 달러입니다. 들 때 한 가지 행위를 하고 들었어요. 뭘까요? 들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상승하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무엇인가를 하고 올렸어요. 예, 맞아요. 예,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관인데 횡보로 바뀌었어요. 예,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를 깼어. 깼기 때문에 예, 하락 구조는 유지하는 거예요. 하락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자, 다음 달에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어떻게 돼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횡보죠. 일단 무조건 횡보죠. 99.9%는 횡보잖아요. 0.1%만 하락이고. 그죠? 이게 종가가 저가만 아니면 횡보잖아요. 종가 저가로 끝나지 않는 한 횡보로 시작한다고 일단. 맞죠? 종가에서 한 틱만 높아도 일단 횡보예요. 일구가 아니라. 저가 깨지면요. 종가가 저가면 어떻게 돼요? 종가가 저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종가가 저가야 이번 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나요? 이번 달에 이미 끝났고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저가는 깨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가를 딱 깨면 저가 투자심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근데 그냥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나요? 아니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이 구간에 있는 이걸 X라고 할게요. X 구간에 있는 저가 투자 심리도보다 더 낮아지죠? 더 낮아지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저가를 다 깨야 되죠. 7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저가 다 깨야 되잖아요. 어딜 깨야 될까요? 어디를 깨야 될까요? 이거? 이거. 예? 예, 예, 이거 깨야죠. 예. 무서운 놈들이에요. 언제든지 깰 수 있게 해놨죠. 언제든지 깰 수 있게 해놨어요. 이번 달에 음봉이 나고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겠죠. 지금 만들어진 저가의 높이는 12월에 만들어진 저가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현재의 저가가 이번 달의 저가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달에 이번 달의 저가를 깨면 12월 달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했느냐? 첫 번째 저가를 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저가를 깼어, 얘네는. 깨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는 321호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가는 321호를 깨겠다고 일단 사인을 준 거예요. 깰 수 있어, 언제든. 니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마음에 내키면 3215는 갈 수 있어 라는 걸 경고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위로 끌어올려요?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이게 성공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고점 넘어야죠. 전고점 넘어야죠. C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길 가면 고가가 들리거든요. 고투가. 이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매수는 죽었어요. 매수는 죽었다고. 전봉이 음봉이고 저가 투자 힘들은 내려갔고 지지는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요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월봉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지를 찍고 오른 것도 아니야. 전봉이 양봉이라서 저가를 지키고 반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월봉은 상승 조건이 하나도 없어. 뭐만 해요? 올려 그냥. 올리고 있다고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요. 근데 이게 전달, 즉 C를 넘어가면 고가 투자 심도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가 투자 심도는 내려가고 고가 투자 심도는 올라가는 배신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일말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데 못 깼다. 못 깨면요. 다시 내려오겠죠. 지난달 그죠? 올라갔다가 12월 달 고가 못 넘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월말이 되니까 쪼르륵 내려와요. 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지난달의 고가를 넘기 위한 시도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거라고요. 근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지켜봐야죠. 이미 매수는 할 수 없어. 이미 이건 매수할 타이밍이 지난 게 아니라 매수할 타이밍조차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윗꼬리만 생겨요. 1월 달에 만들어진 저 시가 위에 있는 윗꼬리처럼
지금도 하다가 실패하면 윗꼬리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꼬리가 길어지죠.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지면 다음 달에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윗꼬리가 길면 넘기 힘들어요.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윗꼬리를 만들면 안 돼. 올라갔으면 개겨야죠. 가격이 오르는 건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올랐으면 개겨야 된다고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월봉은 2월 28일이 지나야 끝나잖아요. 앞으로 18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요. 이 가격을 18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틀 전에 온 상승이 와 이거 대단한 상승이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승 온 게 지난달 시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달에 시가에서 시작해서 위로 쳐올렸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와 이거 상승하는 거야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고요. 아니 유학파는 틀려도 돼요. 유학파가 웬 받침 걱정을 해요. 원어민 발음을 하시면 돼요. 플리즈 자체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셔야지 개겨 이런 단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플리즈를 원어민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게 유학파가 해주실 일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wrong. 예. 유학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글은 모를 수밖에 없어. 뭐 해외에서 지낸 시간이 국내에서 지낸 시간보다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유학파는 유학파 나름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글 틀리시면 저분은 유학을 갔다 왔나 보다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한글마저 틀리면 창피하지만 유학파는 다 용서돼요. 집에서는 영어 발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금지입니다. 금지. 집에서는 영어 사용 금지.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보면 윗꼬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의 그 플레이를 보면 왠지 윗꼬리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내리면 올라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만드는데 10일이 걸렸잖아요. 지금 바닥 찍고 쪼르륵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2월 10일이에요. 아직 18일이나 남았어. 그죠? 18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내려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아 올려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만드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거예요. 적어도 한 열흘 이상은 확보가 될 거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패대기 친다고 치고 일주일 동안 패대기 쳐봐야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7일에서 28일까지 따지면 12거래일 정도 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아예 내일 아침에 쏟아붓고 일주일 동안 밑으로 아래로 쳐박았다가 호재 하나 뜨고 싹 감아가지고 올라온다면 한 번쯤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끌고 질질질질 조금씩 위로 올려요. 시간을 보내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2월 17일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런 2월 17일이라는 시간에서 2월 17일이라는 시간에서 만약에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17일부터 떨어져. 일주일 동안 떨어지면은 17일 더하기 7일이니까 24일이잖아요. 그럼 24일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오를 거라고 봐요. 24일의 바닥을 우리가 원하는 바닥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머지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장대 양봉을 내서
3,800불 이상 올라온다? 그럴 놈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지난달에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난달에도 막판엔 쳐박았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리려면 힘이 들어요. 저항이 한두 개여야지. 그러면 계속 힘이 들 텐데 힘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못 갈 거란 말이에요. 올렸다가 횡보하고 올렸다가 횡보하고 이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쓰고 나면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건 그냥 버텨야 돼. 내려오면 안 돼. 그렇게 할 거면 계속 월말까지 딱 버티고 그냥 그대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달 가면 매수가가 좀 더 높아질 거고. 근데 문제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야. 지난달에 음봉 내놓고 아래 꼬리가 쥐꼬리만 해서 이번 달에 무너졌잖아요. 지난달에 음봉 내놓고 아래 꼬리 쥐꼬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너무 쉽게 저가가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번 달에 봉도 사실 아래 꼬리가 길지 않아요. 지금 달러만 봐도 아래 꼬리가 안 길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장대 양봉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게 윗꼬리가 달린 양봉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사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어 안 되면 최저가 못 온대. 그러니까 이게 오르려고 하는 봉이라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봉이 애초부터 올릴 생각이 있는 봉이었다면 아래 꼬리를 미친 듯이 달아놓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은 올라도 문제인 거예요. 올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짧게 만든다면 이거는 장대 양봉을 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장대 양봉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호재가 빵빵 떠야 돼요. 매일매일 호재가 떠야 돼. 6%씩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막 한 2, 3일 간격으로 그냥 빵빵 터져줘야 돼요. 터질 수 있을까요? 뭐가 있지, 호재가? ETF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호재는 ETF밖에 없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ETF가 다야. 없어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벡트, ETF 그거 말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뭐 하드포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는 비트코인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다른 트론이든 그런 개별적인 코인들의 문제인 거지 비트코인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거는 갤럭시 S10이요? 아니요. 차님이 매도 치는 게 진짜 호재죠. 차님이 손절하는 날 우리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분이 존버를 하는 순간 쉽지 않아요. 차님 존버면 시장 잘 못 갑니다. 웬만해서는. 저번에 차님이 리플을 팔았나? 어우, 그 다음날 엄청 급등했어요, 리플이.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진정한 차님이 신호다. 비평은, 아니, 아이고, 비평. 예, 비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지표는 차님이 딱 들고 있는 이 코인의 향방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는. 예. 503이요. 503. 아직도 기억나요. 503. 503에 팔았나 504에 팔았나. 어떤 분이 5035에 저기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파시고 난 뒤에 급등했어요.
그때가 리플이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월봉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예요. 아무런. 정말 난리가 나서 지난달 고점을 깨는 상황이 온다. 그럼 입장 바꾸겠습니다. 난리가 나서 정말로 좋은 호재들이 막 떠서 4,200불대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말은 다 뒤집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 상태의 이 구조면 지난달 고가를 깨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깰 수 없다가 아니라 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이 구조,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어쨌든 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난달에 고가를 깰 의도는 적어 보인다고요. 지난달에 고가를 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에 부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지난달에 고가를 깨게 되면 어쨌든 저항의 위치들은 다 올라갈 거고요. 지금 만들어진 지지의 위치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지금의 월봉 구조에서는 2922불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대로 만약에 급등했다. 그러면 2992는 포기하고요.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지지의 위치를 다시 보고 매수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단, 이번 달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2922가 기준이에요. 오르면 다음 달에 말 바꾸겠다고요. 어차피 차트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면 됩니다. 단, 종가 고가여야 돼요. 이번 달에 차트는 종가가 고가에 굉장히 가깝게 끝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야 긍정적이 돼요. 그거는 월말에 혹시 그런 구조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은 저항 하나 남았어요. 다음 주에도 저항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일봉을 볼게요. 일봉은 할 얘기가 많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요. 이 봉이랑 똑같은 봉을 찾아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2019년 1월 6일자. 그죠? 2019년 1월 6일자 봉이 요 봉이랑 똑같습니다. 2월 8일자 봉이랑 보세요. 비교해서 같나요?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짓은 똑같아요. 거의 90% 정도는 닮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가 볼벤이고요. 여기가 볼벤이에요. 그러니까 볼벤을 돌파하다가 밀리는 거죠. 맞나요? 예. 그 검정색 선이 21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을 딱 돌파했다가 밀리고 그 다음엔 돌파 안 하고 밀리고 그 다음에 또 돌파 안 하고 밀려요. 자, 2월 8일 날 돌파하다가 밀리고 그 위에서 밀렸고 다시 밑으로 기울었어요. 거의 형태는 비슷해요. 그쵸? 자, 이게 자, 이게 1일 그죠? 이게 1일 이게 2일
이게 2일, 이게 3일, 이게 3일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틀 남았죠? 그죠? 2, 3일 내에 뭔가 오지 않을까요? 2, 3일 내에 징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대충 낌새 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올리는 건 일봉으로 올리는 건데 일봉의 지지선이 이틀 더 남았으니까 월, 화요일까지는 어쨌든 버텨보려고 할 거고요. 이제 화요일이 지나고 나서 수요일이 되면 없어요. 수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도 되면 월봉이 일봉을 누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충 느낌은 수요일. 예, 누른다 그러면 수요일 정도 예,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티기 쉽지 않아요. 월봉의 저항이 상당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끝내주는 호재가 아니라면 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난달에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올려서 나눠서 팔았죠.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3일을 나눠 팔아요. 올리는데 돈 잔뜩 들어갔으니까 예, 그냥 내려 꽂으면서 파는 게 아니라 예, 나눠서 횡보하면서 팔죠. 다 팔고 나면 또 내리꽂고 예, 밑에서 또 한동안 매집하고 그죠? 또 장대 양봉 올려놓고 또 위에서 나눠 팔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상승의 차트를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냥 윗꼬리를 만드는 차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저런 1번 봉이 나왔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예, 결국에는 그 뒤에 훨씬 더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렇게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보여주는 1번 봉이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상승보다 예, 3번 뒤에 일어날 저 잔인한 음봉이 자꾸 머릿속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올라도 예, 긍정적인 시각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안 좋은 이야기를 1년 내내 해요. 예,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집을 팔아서 살아, 가족 돈을 다 끌어다 넣어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차마. 그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가진 돈으로 다른 분들이 제가 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것 같거든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일 좋은 건요. 자기 돈을 몰빵하고 예, 자기 돈을 딱 몰빵해 놓고 결과만 보여주는 게 베스트예요. 그죠? 내 돈을 들어간 걸 계좌를 그냥 보여줘. 살 때. 살 때 보여주는 게 다예요. 근데 남 보고 사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사.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사고 보여주는 게 낫지.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샀어. 이거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추천을 하지만 자기는 안 해요. 그건 자기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를 남한테 이야기한다? 그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험이 보일 때는 좀 회피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험이 보일 때. 그러니까 수익이 보이는 건 두 번째고 위험이 보일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안 땡깁니다. 예, 전혀 땡기지 않아요. 자, 월, 화,
월, 화, 수. 수요일 이후 목요일부터는 조금 긴가민가해. 여기서 내리면 화요일 날 내릴 것 같네요. 딱 느낌은 화요일 날 쏟을 것 같아요. 몇 년 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방 다 사라져요. 알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몇 년 후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알게 되는 날이 와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김반두님은 하셔도 돼요. 자기 의견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다른 방으로 가세요. 야, 여기는 몇 년 후에 들을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후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언젠가. 예.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방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텐데, 예, 이거를 몇 년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아, 여긴 끝났다. 야, 옮겨. 그러면은 이제 파장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차마 파장 분위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쨌든 오셔야 되니까, 예, 혹시 알더라도 그런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보면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아직은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상승하려고 하는 행위냐라는 질문에 대해 쉽사리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4월에 저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 파실지는 더 사면 샀지 저분이 파실 분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단파파님이 굉장히 그 시대에 뒤처지시는군요. 굉장히 많은, 근데 제가 방송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예, 부승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녹화가 돼서 그 화면에 뜨는 관계로 직접적으로 저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부승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 황금 커피? 예. 거기도 이제 시끄러운데, 예. 검색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참, 사람을 속이긴 어렵죠. 예, 오래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고수라고, 예, 그런 식으로 뻥을 쳐도 이게 바닥이 좁아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돈은 벌죠. 사람을 속이면 돈을 빨리 벌어요. 진짜로. 약간의 잔재주만 있으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자, 저한테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2억 5천씩 계좌를 두 개 만들어요.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를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비둬요. 그럼 어느 날 전화 와요. 예, 너 가만 안 둔다고 전화 오면 양쪽을 다 팔아요. 매수 계좌와 매도 계좌를 다 팔죠. 그러면 한쪽은 엄청 수익일 거고 한쪽은 거의 로스컷 정도 될 정도로 손실이 클 거예요. 그러면 로스컷 된 종목, 그 종목은 계좌를 숨겨놓고 수익난 계좌만 닦아서 지금부터 저는 고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수를 믿어요. 심지어 김만두님까지도. 그죠? 한 1억, 한 일주일에서 1억 수익 난 거 계좌를 딱 까면 흠칫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느낌은 그래 보여요.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모르잖아요, 서로. 여러분과 방송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교감이 없어요. 교감이 없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속이기 쉬운 거죠. 그리고 속기도 쉽고. 이 바닥을 살아가면서 오래 있다 보면 진짜 별 사람들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뛰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교훈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얼굴을 드러냈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명확하게 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이거나 최고이거나 고수이거나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인 거예요. 개발자. 예, 개발자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만들고 분석하는지를 소개하는 거지. 이 방송이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거래하세요, 저렇게 거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방송이 아닌 거죠. 그래요. 너무 심해요. 이 바닥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5, 6년 이상 공부해 보면 딱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들어보면 저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구나 없구나가 그냥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정말 밑바닥까지 다 훑어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만큼의 지식이 쌓이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쌓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그냥 어딘가 주워 들어가지고 대충 이걸 버무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휘가 달라요. 어휘가. 이게 들어보면 아는 거죠. 어떤 어휘를 쓰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공부하라면 하세요? 안 하지? 그냥 픽을 달라 그러지. 야, 사, 팔어. 그게 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든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지식을 쌓으며 정말 잘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이 시장을 이해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방송하는 분들의 그런 방송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논리가 없어요. 정말로 이야기라는 거에 뼈대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딱 한 10분?
한 15분 정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뭔가 내가 듣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생각해 볼 만큼의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건 재미없어요. 맞고 틀리건 두 번째 문제고 흥미가 딱 끊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만날 때 만나면 만날수록 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럼 이게 계속 흥미가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외모만 반듯하고 그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처음 만날 때는 막 가슴이 설레었다가 한 세네 번 만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똑같아. 매번 똑같고 그 이상 매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딱 판단이 쓰는 거죠. 저분은 저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때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요즘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이제 1억 간다고 했다가 요거도 먹고, 예.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근데 이게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들은 사실은 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하고 그걸 벗어났을 때는 명확하게 이건 제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던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던가 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지. 예. 내가 오르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에 99.5는 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세요, 방송을. 이 방송을 비롯해서 예, 다른 방송을 보시더라도 믿으면 안 되고 예, 믿으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거고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받아들여서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한 번이라도 더 거치게 되면 어쨌든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아, 제가 엄청 뛰어나니까 나를 믿어. 이런 건 애초부터 예, 존재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리플이 많이 빠지네요. 그죠? 리플이 많이 빠져. 3월. 참 차트 그지같이 그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진짜 그지같이 한다. 예요. 자, 원화를 보겠습니다.
달러는 명확하게 신호를 만들었어요. 달러는 명확하게 신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화는 그걸 거부했어요. 원화는 거부했습니다. 지금 원화는 저가를 안 깼어요. 지난달에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원화는. 거기다 아랫꼬리도 없어요. 달러는 아랫꼬리라도 만들어놨지. 예, 원화는 아랫꼬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아랫꼬리도 안 만들고 올라갈 만큼 시장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분들이 야 이거는 상승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도 솔직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봉을 안 그릴 것 같아. 올라갈 거라면 이런 식으로 봉은 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서 채팅방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상승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계속 제가 방해를 해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휩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나빠? 아니면 그 사람이 틀려가 아니라 어, 다른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쏠려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혼동이 돼서 아무 행동도 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월봉은 전혀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크게 보면 아직은 매수할 수 있는 형태가 전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봉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죠. 예,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잘데기 없이. 예, 그리고 월봉은 마감할 때 되면 늘 음봉으로 끝나요. 이 짓을 몇 개월 동안 했을까요? 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하나, 둘, 셋, 넷,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동안 월 초에는 막 올리는 척하고 별쇼를 다 하다가 월말이 되면 싹 음봉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온 행동은 그게 전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이야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월봉은 늘 음봉이었어요. 예, 심지어 이 월봉 중에는 하루에 20% 오른 날도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20% 가까이 오른 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20% 오른 달의 월봉은 음봉이에요. 10월 13일인가요? 맞나? 맞아요? 10월 13일? 찾아볼게요. 10월 13일. 이거. 10월 15일. 예. 10월 15일. 죄송합니다. 예. 이날 몇 프로, 고점이 제가 알기로 20%까지 올랐어요. 맞나요? 이때 20%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이날 어떤 분한테 한 소리 들었죠. 거봐 내가 뭘 했냐 이러시면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해요. 그날 그분한테 혼났기 때문에. 예. 자, 10월달은 음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별 쇼를 다 해도 예,
아직까지 음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봉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올봉을 양봉으로 돌려야 돼요. 예. 상승할 거면 올봉이 양봉으로 확 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올봉이 완전히 턴해야 되는데 월 초에만 턴하는 척하고 월말이 되면 계속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 턴하는 거예요. 턴. 일봉에서 하루 이틀 쇼하는 거 말고 올봉이 돌아야 돼요. 예.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더 이거 그냥 올라가 보고 있어요. 예. 올라가 보고 있는 거고 월봉상으로는 더 오를 공간이 있어요. 더 올라도 돼요. 얼마까지? 151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가는 94달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매수가를 찍지 않고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예, 올려보는 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원화 이게 시뮬레이션이 잠깐만요. 붙을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되면 예, 이건 매수가가 99,000원대예요. 올려보고 있어요. 올려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올봉은 현재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죠. 리플 천하무적 리플이 가장 빨리 음봉을 찍고 있어요. 그죠? 지난달에는 엄청 강세였는데 이번 달에는 가장 찌질이가 돼 있어요. 예, 아직 매수가 근처에 안 갔어요. 여기 저항만 찍고 내리고 있는 거죠. 매수가는 0.288 정도 돼요.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원화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예. 여기 뜨면 시뮬레이션이 된 거거든요. 예, 307원. 지금은 307원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괜히 올려본 거지. 올려보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예, 5% 올렸다가 오늘 3% 가까이 빼고 있고 예. 오늘 저가를 따져보면 올라갈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306. 예, 인정. 예,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갈 때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슷해야죠. 예, 307만원. 그 정도 왔을 때 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은 메리트 전혀 없어요. 예, 메리트 없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자, BK. 예, 매수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쇼하고 어제 음봉 내고 오늘 내려오죠. 위에서 판 거잖아요, 결국엔. 월봉은 매수가를 간 적이 없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은 월봉에서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일봉은 안 봐요. 일봉을 봐야 되는 건 월봉에서 메리트를 줬을 때만이죠. 지금은 월봉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봉이 저렇게 막 장대양봉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10% 올랐단 말이에요. 10.12%. 그럼 이거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땐 못 사고 위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어제 1.4% 빠지고 오늘 4.2% 빠져요.
그러면 상승폭에 반토막 난 거예요, 이미. 근데 사람들이 상승을 인지할 때는 바닥이 아니에요. 이미 한참 올랐을 때지.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매매하는 방법이 상승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맨날 물려요. 물리면 내려왔을 때 털고, 털고 나면 다시 오르고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안 먹히고 있는데, 됐다. 10만 2천 원. 예, 이거는 10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10만 2천 원 위에서 노는 건 관심이 아닌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지. 오른다고 따라가고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일봉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봉에서 노는 가격을 두고 고민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2개월, 3개월, 10개월 이렇게 보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전략을 하루 이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예. 이오스 강하네요. 예. 오, 16% 올라놓고 17% 올라놓고 안 빼요. 굉장히 강하네요. 근데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얘는 지금 저항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얘는 월봉의 목표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기대치가 거의 없죠. 얘는 기대치 끝까지 일단 올린 거라서.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된 걸 보면 아마 지지 안 찍었을걸요? 이건 올려서 붙인 거지 찍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예, 안 찍었어요. 보면 지금 저항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2.6582. 이 위는 이미 저항이고요. 지지는 오히려 2.26인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 위로 먼저 올라타는 거라서 추격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추격하면 물리는 거죠. 원화로 봤을 때도 예, 지금 저항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결과.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만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구조인 거죠. 구조. 지금 구조가 정말 상승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워요. 자, 매수하려면 2,400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2,400원대. 근데 지금은 3,000원이 넘었어요. 그럼 이건 매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2,400원대에서 사야 되는 걸 3,000원이 넘었다? 그러면 30%더 줘야 되는 건데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설사 오르더라도. 라이트코인. 자, 이 종목도 지금 저항을 찍은 상태예요. 예, 지금 저항의 높이가 얼마냐? 39.5 정도 되고요. 지지는 오히려 27.9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단 위로 그냥 해본 거죠. 자, 비트가 무너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거 원화인데 원화의 매수 자리는 29,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얼마에 가 있어요? 48,000원대 가 있어요. 이건 반토막 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한 30% 이상 빠져야 돼요. 이게 매수 가치를 가지려면 30% 정도는 빠져야 그나마 매수를 해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거래량이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위에 있다라는 건 이건 주말이 되면 수급이 지금 매도 상태라는 건데 뭔가 어거지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월봉상은 다 지금 저항 들기로 시작해요. 이건 이제 비트가 시작한 짓이고요. 결국에는 매도 위치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매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먼저 가고 있다고요. 그게 뭘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주가는 오르고 내리지만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예,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냥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계속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매도 치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그걸 매도 치고 있는 걸 누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아주고 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예, 저도 한 개인이고 제가 다른 비트코인 가상화폐 분석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1년 3개월째 예,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지 1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당신보다 제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냥 차트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르는 게 그렇게 매수자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시든 입결을 하시든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는 거니까요. 근데 매수 대기자 그러니까 새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지금 구조는 그다지 추천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세요. 적어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356만원 밑으로 원화 기준으로 356만원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쳐다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르면 보유하신 분들이 좋은 청산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신규 대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규 대기자가 해야 될 일은 적합한 가격과 적합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보유한 분들에게 하락은 고통이지만 대기자에게 하락은 기회입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오르면 윗꼬리만 더 길어질 테니까 그리고 시간만 가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위에서 빌빌빌빌 거리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고요. 자, 이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은 사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자료는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가상화폐랑. 그래서 파일이 분리된 상태로 등록이 됩니다. 유튜브에 등록이 되니까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오시면 언제든 재방을 볼 수 있겠죠. 녹화된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이번 주 거 말고 지난주 거, 그 지난주 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데이터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방송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접어야 될까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